10번 프리웨이가 어제 오후를 기해 재개통돼 현재 정상적인 교통 운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형 화재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의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내 소비가 지난달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반 가계의 신용 위기가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돕기 위해 4,630만 달러 규모의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복숭아와 천도복숭아, 플럼 등의 과일 등에 대해 식중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7개 주에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1명이 숨졌고 10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독감 시즌 역시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당초 내일이었던 10번 프리웨이 재개통 시점이 또다시 앞당겨져 어제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의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저녁 5시 36분, 폐쇄됐던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향 구간이 재개통됐습니다. 서쪽 방향 구간 역시 6시 56분을 기해 통행 금지가 풀렸습니다. 양방향 10개 차선이 모두 재개통되면서 오늘 오전 출근길 대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주에서 5주로 예정됐던 재개통 시기는 이후 일정을 크게 앞당겨 내일로 예고됐다 다시 이틀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1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 8일 만입니다. I want to again applaud everybody, and then to all the Angelenos, I would just say this. Tomorrow the commute is back on, and happy Thanksgiving. There's so much to be thankful for.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일부 제약은 남아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등 고중량 차량이나 적재 초과 차량의 경우 여전히 프리웨이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프리웨이 아래 기둥 보수 작업도 향후 수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부 프리웨이 구간이나 차선, 인근 도로들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을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When will we see those permanent fixes secured? That will be over the course of many weeks, maybe a few months, but that won't significantly impact the commute or impact the 5 lanes that are now open in both directions. 한편 이번 프리웨이 화재가 방화로 판명난 가운데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교통국 켈트랜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용의자는 키 6피트, 170에서 190파운드의 건장한 체격에 검은색 머리에 30대 초중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파란색 바지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오른다리에는 무릎 보호대, 왼쪽 다리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용의자의 민족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작업과 함께 사후 조사와 예방 조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야적장의 임대인이었던 건설회사 에이펙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에이펙스가 임대해왔던 5곳의 야적장 중 4곳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그 밖에 주 전역 380개에 달하는 임대 야적장과 450개에 달하는 프리웨이 인근 유의지에 대해서도 임대 불법 행위나 관리 부실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교통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교통안전청 TSA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두 3천만 명의 여행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통부는 올해 비행 취소가 한층 줄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예약 취소 비율은 1.3%로 지난해 2.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직전 이틀과 주말까지로 예상됐는데 일요일 공항 이용객은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도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5,54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국 자동차협회 AAA는 전망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 날은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수요일로 도로 통행 시간은 평소보다 최대 88%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교통 체증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선 이른 아침이나 오후 6시 이후 운전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3월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일반 가계의 신용 위기가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까지 갑자기 $2,000, 우리 돈 26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일반 가구에 던진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응답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32.5%에서 34.2%로 높아진 건데 이 수치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뉴욕 연준은 밝혔습니다. 특히 40세 이하 가구는 40% 이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해 불과 3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생계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빚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늘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달라는 신청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갱신을 거절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Whether it's in the form of credit card debt, auto loan debt, or student loan debt that are going to be more and more concerning. 빚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달엔 소비가 전달보다 0.1% 줄면서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소비가 줄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만큼 감소 수준에 따라 경제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다음 달까지가 소비 시즌인데 이 시기에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면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이어졌던 경기 완화를 가리키는 지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돕기 위해 $4,630만 규모의 구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유닛당 최대 $3만 총 $12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수혜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LA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내에 위치하는 1개 이상 유닛에서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유닛의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선 자격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유닛이 4개 이하이거나 체납 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가구 소득이 LA 카운티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중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복숭아와 플럼 등 과일을 매개로 한 식중독 균이 발견됐다며 사망자도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7개 주에서 최근 리스테리아 식중독 환자들이 11명이나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CDC는 10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1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과의 면담 조사와 실험실의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들은 모두가 HMC 팜이란 회사에서 판매한 복숭아, 천도복숭아, 플럼의 배급망이 있는 곳에서 이를 사먹고 발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 회사의 복숭아 샘플에서 병원체를 발견해 HMC 팜은 지난해 전국에 판매한 과일과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판매한 모든 과일들을 리콜했습니다. CDC는 이 밖에 다른 과일들도 이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있는지 조사관들을 파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는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들,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하등 동물에게 감염되는 세균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리스테리아는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일으킬 수 있고 신체에 감염된 후에는 보통 상기도 염증이나 폐혈증도 유발합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주간 독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독감 감염자는 전주보다 4% 증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중남부와 남동부, 서부 해안 지역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늘었습니다. 독감 입원 환자는 2,721명으로 전주보다 3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 독감 감염 증가율은 58%에 달했습니다. 시정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5일에서 11일 독감 감염자 수는 9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주에는 600명이 보고됐는데 일주일 만에 감염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주 단위로 보면 뉴욕주는 62%, 뉴저지주는 5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감염 사례가 급증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감염자 수, 고위험 환자 수 등을 고려하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올겨울 독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독감 유행이 특히 심각한 지역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통상 겨울 독감 시즌이 12월에서 1월 중 찾아오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빠르게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작년에는 10월 중 독감 유행이 시작됐는데 2년 연속 일찍 독감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CDC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독감 발병 건수를 최소 78만 건으로 추정했으며 입원 환자는 8,000명, 사망자는 490명입니다. CDC는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 접종하면 됩니다. 현재 독감 백신 접종률은 성인 35%, 어린이 33%입니다. CDC는 전국적인 독감 감염률은 높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선 증가 추세라며 지금이 백신을 맞을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 일정 공개와 관련해 러시아 측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먼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교류에 대한 미국 측 우려는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건 스스로 찬성 투표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position is very clear, which is that Russia should not supply North Korea with technology that would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밀러 대변인은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라는 북한 측 주장과 달리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내비친 셈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서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도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지에 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동시에 실제 도발이 감행될 경우 동맹과 함께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한 리콜에 대해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도로교통안전국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의 수년간의 리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리콜 결정 시기가 적절했는지 보고 각각의 리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 질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실시한 리콜은 2016년부터 총 16차례였습니다. 브레이크액 누출에 따른 합선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주행 중일 때 엔진 부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대차와 기아는 리콜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리콜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주차하고 구조물을 멀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총 640만 대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불법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다카 불법 판결에 따라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다카 수혜자를 대리하는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도 항소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넌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 즉시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 승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 후 2달여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 의향서에서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의 항소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다카의 앞날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카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다카 수혜자는 미국에 머물면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를 발표했고 이어 같은 해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다카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다카 수혜자는 57만 8,680명입니다. 다카 수혜자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다카 수혜자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향년 96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남편의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에도 적극 나서 강철 목련으로 불렸던 로잘린 여사의 삶을 양민유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작은 마을 플레인스. 동네 오빠 지미 카터와 만난 로잘린은 18살에 신부가 됩니다. 남편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자 미 전역을 누비며 유세를 펼쳐 강철 목련이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y husband Jimmy Carter.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마침내 미국 39대 대통령 당선. 영부인으로서 로잘린의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백악관에 전용 사무실을 꾸린 최초의 퍼스트레이디. 대통령 특사로 남미를 순방하고 내각 회의에도 동참했습니다. It's always Rosen to whom I turn for the primary advice and we make the decisions together.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 방한했을 땐 유경수 여사의 묘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공동 대통령이라 불리며 과도한 영향력에 비판받기도 했지만 로잘린이 특히 목소리를 높인 건 정신질환 문제였습니다. 퇴임 뒤 집짓기 봉사에 나선 부부는 인권운동에 헌신했고 카터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치매와 피부암으로 최근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부부는 부인 로잘린이 먼저 영면에 들며 77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을 덮게 됐습니다. I didn't think I would ever get married. And then along came Jimmy Carter, and my life's been an adventure ever since. Thank you. I love you.
99살의 카터 전 대통령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의 파트너였다며 홀로 남은 슬픔을 전했고, 미국 언론들은 강철 목련이 졌다며 남달랐던 영부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소식입니다. 양측의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믿는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인질 석방 합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믿는다며 협상 타결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급습으로 치료받지 못했던 알시파 병원 미수가 39명 중 28명은 무사히 이집트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막내딸을 살리려 다른 세 아이를 가자지구에 두고 온 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 지휘본부로 쓰였다며 관련 증거를 잇따라 공개한 이스라엘군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According to the intelligence we have in our hand, a concrete intelligence, Hamas terrorists took Noah into Shifa Hospital, where she was murdered quickly. 또 이슬람 사원 안에 숨겨진 하마스의 무기 제조 공장을 발견했다며 종교를 테러에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